비싼 라면입니다. 배에서 라면 드신 분들이 다른 데 가면은 그 맛이 안 난다. 아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반 직장인 생활으로는 빚만 갚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 직장 다니실 때는 네. 급여가 얼마였어요? 새 전에 25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꽃게가 빵 이렇게 터지는 날에는 뭐 한 몇 달치 월급을 하루에 이제 버는 거죠.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 부안에서 이제 연한업 선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주식회사 봉선장이라는 스타트업 CEO를 맡고 있는 이봉국입니다. 잡는 어종이 뭐예요? 이런 소형 배들은 대부분이 이제 저처럼 꽃게 잡는 이제 자망배라고 합니다. 엄청 빠르네요. 아, 예. 저희 그 300마력짜리 엔진이 2개여가지고 빠릅니다. 차 속도로 거의 한 60km 정도까지 나갑니다. 사람분들은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투망 작업이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그물을 바닷속에 이제 빠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위험하고 집중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잘못 그물이 나가면 물속에 어구가 있어도 꽃게를 못 잡는 거거든요. 아, 그럼 바다에 대표님 구역이 따로 있어요? 아, 없습니다. 바다는 제가 이제 그물 투망하는 곳이 제 자리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엉키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기술입니다. 여기 투망하면 언제 걷어요? 이게 꽃게가 많을 때는 뭐 4일, 5일 만에 거둘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일주일 넘어서. 선생님은 배 타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니까 귀여자로 선정된 거는 2018년인데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시골로 내려온 거는 2017년도. 네. 와이프랑 첫째 아들 100일쯤? 네, 그때 이제 내려왔어요. 선생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에스컬레이터 설계, 그러니까 CAD라든지 도면 그리는 엔지니어였어요. 학교도 이제 기계과,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왜 기여를 결심하게 됐어요? 지금은 좀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6차 산업이란 말이 좀 유행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2차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직접 잡고 가공도 하고 판매까지 직접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기여를 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쉽진 않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일만 할 때는 아시다시피 일반 직장인 생활으로는 항상 빚만 갚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프도 그럴 것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또 애기들 맡겼을 때 맞벌이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 거 보고 와이프가 그냥 이거 말대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죠. 그 부안에는 연고가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태어난 곳이 부안이기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안으로 다녔고 저는 이제 대학교부터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물에서 꽃게 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물 어구 손실이 안 되게 최대한 잘 벗겨내야지. 왜냐면 한 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재활용입니다. 혹시 이게 올리다 보면 꽃게 말고 또 다른 어종들도 많이 올라오겠네요. 네, 근데 이제 메인이 꽃게긴 한데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갑오징어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소라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 포인트가 진짜 있습니다. 소라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40,000원인데 네. 당연히 비싼 걸 잡아야겠죠. 혹시 꽃게 말고 더 비싼 어종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거의 뭐 동해에 있는 대게 정도 킹크랩 뭐 아닌 이상은 꽃게보다 비싼 거는 있죠. 자연산 대하 거의 못 보세요. 자연산 대하는. 네. 그것들은 진짜 비싸죠. 대부분 다 요즘은 중국으로 갑니다. 한국 소비자한테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대표님께서 바다에 따로 구역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아무나 와서 이렇게 어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허가만이 있으면요. 그럼 허가만 이제 구입을 하고 어선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있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어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럼 선생님도 기술을 배우셨겠네요?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이었는데 힘들게 배운 것 때문인지 몰라서 실력은 좀 빨랐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기여자가 선정이 됐지만 네. 일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18년도 12월에 어선을 지었고요. 네. 그다음에 19년도부터 첫 해부터 이제 어업을 했죠, 본격. 그럼 이 배는 얼마에 지으신 거예요? 다들 그러세요. 이제 소위 저희가 다들 아는 뭐 BMW 네. 한 5 시리즈, 7 시리즈 타고 오셔가지고 이거 배 얼마나요? 조그만한 거. 근데 5 시리즈 기준으로는 그거 한 3대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다 이렇게 장비 마련하고 새로 짓고 하는데 보통 한 2억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아, 이 배가 2억이 넘어요? 그물을 할 수 있는 허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좀 올라가지고 7천만 원인가? 허가만? 제가 한 4천만 원 주고 샀었는데 네. 요즘은 더 이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중에 아까 기어인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 전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렇게 초기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귀여자로 선정이 되는 거, 네. 그리고 하나는 어업 후계자인데, 어업인 후계자인데 이제 처음 내려오시는 분, 도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귀여를 하시죠. 아까 그 배하고 허가권까지 포함해서 2억이 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돈을 준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요. 얼마? 내려올 때 3천만 원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정말 생활고에 시달렸죠. 카드깡이라고 아시죠? 네. 정말 그것도 해왔고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진짜 와이프랑 술 먹고 울면서 다시 올라갈까? 이런 적도 있었고요. 뭐 그 와중에 둘째는 태어났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복덩이라고 하는 게 제가 19년도부터 아까 어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됐습니다. 그 경험도 없는 제가 봄철에 꽃게철 해가지고 8천만 원 수익을 올렸거든요. 한 달 반 동안. 진짜 큰 돈이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아낀다기보다 그때는 썼어요. 와이프랑 애기들 데리고 괌 여행도 갔었고 제주도 가서 10일 동안 생활하고. 그러니까 어업을 하면 이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벌 땐 벌지만 쉴 때 쉬는 날이 많아요. 내가 욕심 없이 나는 한 2, 3천만 벌면서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저는 어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에 한 3달만 일하면 돼요. 그럼 2, 3천 벌 수 있습니다. 왠지? 다행히 지금 이거는 많이 안 걸린 거예요. 저기 막 스크류 같은데 걸리면은 큰일인데 네. 이거는 그냥 살짝 이렇게 엔진에 뭐가 걸렸을 때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못 알아차리면 엔진이 고장납니다. 아, 참고로 저게 한 대당 3,500만 원. 네. 근데 근데 두 개에 7천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러면 3천만 원 갖고 내려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배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귀여자가 기어자. 3억, 저는 처음에 2억 7천만 원을 썼었습니다. 네, 3억까지는 다 안 썼고요. 아, 2억 7천만 원 융자로. 네. 기어자고. 네. 그걸로 이 배 짓고 어구, 이런 어구 사는 돈도 빌려주거든요. 어구 사고 뭐 그걸로 시작을 했죠. 초기작. 그럼 기어 하셨을 때 네. 그 외 다른 지원 받으셨던 게 있어요? 그 청년 어업인들 만 39세 미만한테는 3년 동안, 지금 또 늘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1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해주고 2년 차 때는 110만 원씩 3년 차 때는 100만 원씩. 근데 그게 제가 17년도에는 없었어요. 제가 엄청 힘들다고 했을 때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는데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인 거예요. 아이들을 아빠가 네. 선장인 건 알아요? 네, 선장이라 그래요. 아빠 뭐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네. 선장이라고 해요. 저 애기들 배도 이렇게 태워주고요. 애기들이 좋아해요, 항상. 혹시 아드님이 나중에 네. 선장하겠다고 하면 저는 하라고 해요. 아빠 배 물려받고 싶다. 네네네. 저는 언제든 하고 더 가르쳐줘야죠. 대부분 지금 어업하시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왜지? 이렇게 돈도 벌 수 있고 행복한 내 삶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힘들게 이렇게 어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생각을 좀 틀어보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그 기어기촌 박람회 가서도 사실 기어에 관심 있는 분한테 제 경험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이런 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심지어 몇 분들은 제 배도 태워드려서 일도 해보게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구나. 그럼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진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오시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기어기초 박람회는 뭐예요? 저도 귀화할 때 있었는데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귀화는 어떤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이런 박람회를 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면 대표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데? 6월 30일부터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촌에 대한 생활도 듣고 경험도 해보고 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몇 시? 형님 오늘 좀 많이 잡으셨어요? 한 140kg? 네. 140kg요? 제가 1kg에 4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2,000원, 4만원. 뭐, 얼추. 네. 5, 600 사이 되겠죠? 네. 원물 기준. 이거 싣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오늘은 원물 주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다 이제 급속냉동 해가지고 간장게장용으로 네, 이제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6차 산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는 네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연한업 스타트업 1호라고 이렇게 그냥 자칭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고요. 꽃게를 이렇게 입한자 같은 데다가 보통들 다 넘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가 가공해서 유통하는 게 더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훨씬 많이 남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힘들고 네. 우선은 가공한다는 것 자체도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저만 해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공장 세우고 뭐 하면서 이제 빚이 뭐 15억 정도 운영자금까지 해서 있는데 일반 어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은 쉽진 않죠. 15억이요? 네. 근데 법인 대출도 이제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많진 않은데 네. 작년에 매출도 잘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좀 잘 봐주셔가지고 이제 보증서를 잘 끊어주셔서 네. 자금을 좀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게 됐죠. 그 덕에 더 이제 빨리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목표는 뭐였냐면 1년에 한 10억만 벌어서 1억만 벌자. 사실 그 목표는 이제 작년에 공장 1년 하면서 바로 그 목표는 이뤘고요. 초과되게 목표를 넘겼고 그랬고 이제 올해는 좀 더 상반기에 더 늘었습니다.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는 늘어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르냐고 하실 거예요. 이 망을 그냥 풀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열어가지고 꽃게를 털면 꽃게 다리가 다 떨어집니다. 꽃게는 다리 생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개 떨어진 것까지는 그냥 기본 상품으로 칩니다. 네. 5개 이상 떨어지면 이제 몽땅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꽃게가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꽃게 볼 때 이 옆에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빨갛게 보이시나요? 주황색처럼 이 옆에 이게 있어야 특 A급이에요. 장입니다. 우리가 소위 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빨갛다는 건 여기까지 꽃게 가장자리까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A급. 저희 오늘 대만 한 11시간 탔잖아요. 네. 11시간 타고 와서 공장에서 또 공장을 했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사실 지금은 공장이라도 있고 이러지 처음 했을 때는 여기 공장이 아니라 그냥 여기 부안 읍내에 매장 같은 거 하나 빌려서 거기서 택배 싸고 그랬거든요. 더 힘들었죠. 그때는 뭐 이런 공간도 없었고 이런 기계도 없었고 다 손으로 했었고.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발전한 거죠. 그래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온라인에서는 어떤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가요? 지금 제철에는 꽃게 원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 이제 급냉으로도 판매하지만 이제 대부분 간장게장으로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옷, 아유. 다쳐이. 너무 깜짝하면 너 아빠 깜짝 어, 내가 진짜 넣어도 되냐? 아빠 지지. 이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오셨네. 네, 저녁에 가서 또 씻기고 이제 육아 출근입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기어 부천을 좀 네. 꿈꾸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는 바다가 좋아. 그것 때문에 귀여하시면 힘드실 겁니다. 그거보다는 진짜 목표를 가지고 나 이 바다 와서 나 돈도 벌어서 쓸 만큼 벌면서 이렇게 살겠어. 아니면 나 공장도 하고 싶어. 아니면 유통을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내려와야 그 힘듦도 견딜 수 있고 꼭 그냥 쉽게 내려오시지 말고 진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귀여는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어촌에 와서 진짜 내려오기 전에 일도 해보시고 나 해도 되겠다 행복하겠다 할 때 내려오시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